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는 기초 자수 기법들을 배워볼 텐데요. 먼저 직선의 아웃라인 스티치와 아래 곡선의 아웃라인 스티치를 연습해 볼 거예요. 아웃라인 스티치는 3, 7, 7, 8 세 가닥을 사용할 거고요. 아래 스템 스티치는 3, 8, 5, 7 세 가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수의 시작을 알리는 스타팅 스티치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실에 지은 매듭은 우리가 앞으로 지나가야 하는 도안 위에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시작점 근처에서 정말 작은 스티치를 두세 개 정도 겹쳐서 수놓아 줄 거예요. 이렇게 작은 스티치들은 이제 매듭을 잘라내도 풀리지 않게 된답니다. 이제 이 시작점에서 아웃라인 스티치를 시작해 볼게요. 시작점에서 나온 바늘은 한 땀 사이즈로 들어가 줍니다. 이때 이 실이 모두 들어가기 전에 실을 살짝 들어 올리고 가운데 아래쪽에서 나와주세요. 이렇게 스티치 가운데 아래에서 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계속 반복해 줄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실에서부터 똑같이 6mm가 되는 곳으로 들어가 줄게요. 이 실이 모두 들어가기 전에 가운데 아래쪽에서 나와주세요. 좀 더 빠르게 해보면 이렇게 반땀을 역으로 원단에 꽂아가며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실을 바늘의 위쪽 방향으로 올려준 후에 빼줘야 아까와 같이 아래쪽에서 실이 나오게 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바늘을 꽂았을 때는 이 실을 반드시 바늘의 위쪽으로 올려준 후에 빼주세요. 이렇게 실이 똑같이 스티치의 가운데 아래쪽에서 나올 수 있도록요. 한 땀씩 진행하는 건 이렇게 실고리가 들어가기 전에 가운데 아래쪽에서 나오는 거였죠? 그런데 혹시라도 들어가는 실을 놓쳤다면 반땀을 앞서 나와 바늘을 이전 스티치의 가운데 아래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전 스티치의 가운데 아래쪽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전 스티치의 가운데 아래쪽으로 넣어주세요. 이제부턴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한번 수놓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실을 바늘의 아래쪽에 두게 된다면 실은 이렇게 이전 스티치의 위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얼른 실을 아래쪽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아웃라인 스티치는 양 옆에 스티치들이
서로 반씩 겹치게 되면서 꼬임을 만들어주는 스티치랍니다. 아웃라인 스티치를 끝냈다면 이번엔 자수의 끝맺음, 피니싱 스티치를 해볼게요. 자수의 마무리는 원단의 뒤에서 매듭을 지어주셔도 좋지만 지금처럼 이미 지나온 스티치들 사이에서 정말 작은 스티치 두세 개 정도를 수놓은 후에 실을 잘라주시면 이 자체가 바로 자수의 마무리랍니다. 이번엔 아래 라인에서 스타팅 스티치를 먼저 해주고 이어 스템 스티치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한 땀 들어가 주는데 이렇게 실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아웃라인 스티치가 되고 실고리를 아래로 내려주고 가운데 위에서 나오게 되면 스템 스티치랍니다. 아웃라인 스티치와 하는 방법은 같지만 지금처럼 방향에 따라서 실의 꼬임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붙게 되었어요.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는 실을 아래에 두고 빼야 이전 스티치의 가운데 위쪽에서 실이 나오게 됩니다.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는 이 실을 위로 올리면 아웃라인 스티치, 지금처럼 실을 아래로 내리면 스템 스티치가 되는 거예요. 실이 스티치의 가운데 위쪽에서 나오는 걸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한 땀이 먼저 들어갔을 경우는 실이 꼬인 모습을 확인하고 반 땀 앞서 나간 바늘을 이전 스티치의 가운데 위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실의 꼬임을 똑같이 유지하되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한번 수놓아 보세요. 아래쪽 곡선은 아웃라인 스티치로, 진행 방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할 거예요.
곡선이기 때문에 한 땀을 먼저 넣어주고 반 땀 앞서 나와 이전 스티치의 아래, 즉 원형의 바깥 방향을 찌르며 반씩 겹치게 수놓아줍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급격히 돌아가는 곡선 등을 표현할 때는 한 땀 한 땀씩 이렇게 수놓아 주는 게 완성도를 높이는 팁이랍니다. 마지막 화살표는 모양대로 하나씩 수놓아 줄게요. 아웃라인 스티치와는 반대로 스템 스티치를 진행해 볼게요. 스템 스티치는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진행해야 하는 곳 위에 스타팅 스티치를 해주고 매듭은 미리 잘라주세요. 이번에도 역시 한 땀 수놓고 반 땀 앞서 나온 바늘은 이전 스티치의 가운데 위쪽, 즉 원형의 바깥 방향으로 찌르며 들어가 줍니다. 역시 스티치들이 서로 반씩 겹치게 수놓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곡선의 진행 방향에 따라 꼬임이 다른 기법들을 사용한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 마지막에 화살표도 수놓아 마무리할게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는 작은 꽃잎 모양을 만드는 기법인데요. 시작은 이 아래에서 해줍니다. 다음은 여기 나온 실 바로 옆으로 들어가 줍니다. 잘못하면 실이 빠질 수도 있겠죠? 이 실이 모두 들어가기 전에 꽃잎의 길이 끝에서 바늘을 꽂아둔 상태에서 실을 바늘에 걸어주고 빼면 이렇게 실고리가 걸리게 될 거예요. 이제 실의 윗부분을 원단에 고정하며 들어가 주도록 합니다. 끝!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실고리를 잡아서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 시작점에서 나온 후에 바늘은 이렇게 꽂으며 진행해도 돼요.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는 미리 바늘에 실을 걸어준 후 빼줍니다. 역시 끝부분을 고정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작은 스티치 해준 것처럼 아래쪽에도 작은 레이지 데이지를 수놓아 볼게요. 이제 이 작은 스티치들 위로 조금 더 큰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수놓아 줍니다. 하는 방법은 같아요.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실을 걸어주고 고정해주면 끝! 이렇게 두 개의 레이지 데이지를 겹치는 방법을 더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라고 부릅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연습해 주세요. 아래쪽도 작은 레이지 데이지를 먼저 수놓아 줍니다. 이번엔 다른 색 실로 이 위에 고정하는 작은 스티치를 먼저 수놓아 주고 다시 색을 바꿔 아래에서 나온 실을 이 작은 스티치에 통과시켜주면 포인트가 있는 더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완성! 미리 윗부분에 포인트 스티치를 수놓은 후 진행하면 더욱 편하겠죠? 아래쪽도 작은 레이지 데이지를 먼저 수놓아 줍니다. 포인트가 있는 더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입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라도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수놓은 후에 이 중심이 보인다면 이렇게 가운데를 채워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랍니다.
더욱 도톰한 레이지 데이지가 완성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왼쪽에서 연습했던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로 옆에 꽃을 완성해 볼게요. 이번엔 백 스티치를 배워볼 건데요. 백 스티치는 앞서 나간 바늘을 뒤에 있는 스티치에 끝부분에 딱 붙이며 진행하는 흔히 박음질이라고 부르는 기법이랍니다. 이렇게 바늘을 넣음과 동시에 앞으로 진행하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거예요. 왼쪽에 스티치가 완성되었다면 오른쪽도 진행해 줄 건데요. 간격은 왼쪽과 같도록 해주세요. 이제 매듭 짓지 않은 실 6가닥을 모두 바늘에 끼워 제일 아래쪽 스티치에 통과시켜 주세요. 실을 일정 길이로 남겨주고 이번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통과. 실들이 꼬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그재그로 통과시켜 주세요. 백 스티치 하나에 좌우 한 번씩 통과시켜 주고 있죠? 예쁜 리본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세요.
마지막 실고리까지 남겨주고 실은 길이에 맞춰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통과만 된 실들은 완벽한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선에 다시 한번 백스티치로 이 실들을 고정해 주세요. 이번엔 롱앤쇼 스티치를 배워볼게요. 먼저 이 네모에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은 네모의 중심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6mm 정도 되는 하나의 스티치를 롱 스티치라고 불러볼게요. 이 중심을 기준으로 오른쪽 윗줄을 먼저 채워볼까요? 롱 스티치 옆에는 약 4mm 정도 되는 조금 짧은 스티치를, 다시 옆에는 긴 스티치를 반복해 수놓아 줍니다. 롱앤숏 스티치라고 해서 숏의 길이가 너무 짧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반쪽을 채워줬다면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 반대쪽도 채워주겠습니다. 길고 짧은 스티치를 반복해 가며 첫 번째 단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완성한 첫 번째 단의 끝부분을 보면 마치 실들이 톱니바퀴처럼 들쑥날쑥한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단은 이 긴 스티치부터가 아닌 여기 들어가 있는 짧은 스티치에서부터 내려오는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부터는 롱 스티치만 수놓아 주도록 합니다. 짧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찾아 끼워 주듯이 수놓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수놓고 나니 또다시 끝부분이 들쑥날쑥함을 유지하고 있죠? 세 번째 단도 역시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롱 스티치로 끼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롱앤쇼 스티치 감이 잡히시나요? 롱앤쇼 스티치는 제일 첫 번째 단만 롱앤숏의 반복이고 두 번째 단부터는 실들 사이사이에 롱 스티치를 채워주며 실의 아래쪽이 들쑥날쑥함을 유지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색을 한번 섞어볼게요. 바꾼 색도 역시 밝은색 실들 사이사이에 끼우면서 네 번째 단을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끼워 넣어 주세요. 이번에도 아래쪽으로 내려와 다음 단을 채워줍니다. 일정한 길이로 다섯 번째 단의 자리를 채워주세요. 한 번 더 반복할게요. 가장 어두운 색으로 실을 바꿔 다시 한번 색을 섞어 볼게요. 실들 사이사이에 끼워주듯이 실들을 겹쳐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인데요. 마지막 단은 외곽이 가지런해지려면 롱앤숏을 또다시 반복해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롱 스티치를 먼저 채워줄게요. 자, 이제 빈 곳을 짧은 스티치로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롱앤숏 스티치를 연습해 보았어요. 롱앤숏 스티치는 서로 다른 색들을 자연스럽게 섞어줄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우리 이번엔 옆에 꽃잎을 수놓아 볼게요. 이번엔 짧은 스티치의 기준을 먼저 잡아볼까요? 꽃잎이 옆으로 갈수록 곡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스티치들이 점점 안쪽으로 몰리게 되겠네요. 시작은 가운데에서 롱 스티치로 해주세요. 그 옆은 계획된 짧은 스티치. 다시 옆은 긴 스티치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롱 앤 숏 스티치라고 해서 숏 스티치의 길이가 너무 짧아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도안의 외곽 라인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 이 부분은 이미 스티치의 아랫부분이 단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될 경우는 첫 번째 단이긴 하지만 같은 길이의 스티치를 붙여주셔도 이미 끝부분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같은 길이로 수놓아 주어도 된답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 반대쪽도 채워주겠습니다. 천천히 짧은 스티치와 긴 스티치를 반복해주며
아래쪽이 들쑥날쑥하도록 수놓아 주세요. 이번에도 가장자리는 같은 길이로 나란히 수놓아줘도 아래쪽이 들쑥날쑥함을 유지해 주겠죠? 첫 번째 단을 수놓아 보았습니다. 이번엔 색을 바꿔 왼쪽에 했던 것처럼 여기 가운데 짧은 스티치 사이사이에 끼우듯이 수놓아 주겠습니다. 첫 번째 단에서 짧은 스티치로 인해 들어간 자리를 찾아 채워주세요. 서로 다른 두 색이 겹치게 되면서 색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나머지 반쪽도 같은 방법으로 채워주세요. 두 번째 단부터는 짧은 스티치가 없으니 일정한 길이의 스티치로만 자리를 채워줍니다. 같은 색으로 아래쪽도 똑같이 반복해주세요. 그런데 옆으로 올수록 채워야 하는 공간이 좁아지니 끝까지 채워주진 않고 가운데 안쪽을 좀 더 채워줄게요. 이 끝부분도 많이 좁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가운데 빈 곳을 찾아 색이 좀 더 내려올 수 있도록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준 색도 짧게 들어간 곳을 찾아 중심선에서부터 끼워주겠습니다. 반대쪽도 대칭이 되도록 수놓아 주세요.
여러분, 이제부턴 빈 곳을 메꿔주고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롱앤쇼 스티치까지 샘플러의 첫 번째 줄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반복하시면서 기법들이 손에 익도록 연습해 주세요. 우리 다음번엔 두 번째 줄도 배워보도록 할게요.